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이해 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반려동물의 생리 및 특성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반려동물의 분류와 품종에 대해서 끝내지 못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연결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분류와 품종에 대해서 지난주에 마치지 못한 부분을 이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종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반려견과 반려묘이죠. 그리고 그 반려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운드 그룹이라든지 또는 포인트 그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테리어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토이 그룹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자, 테리어 그룹은 작은 짐승 사냥개 종류이고요. 여우나 너구리, 수달 등 소형의 짐승 사냥에 사용되는 종류로서 작은 짐승과 격투하여 쓰러뜨리는 게 장기가 됩니다. 예민한 신경과 용감성이 있고 투쟁심이 왕성한 특성을 갖는데요. 이와 같은 성질을 테리어 캐릭터라고 하며 이 종류의 특징입니다. 테리어 그룹은 30분 이상 산책을 시켜 줘야 합니다. 러셀 테리어나 불 테리어, 미니어처 슈나이저, 화이트 테리어, 에어데일 테리어, 폭스 테리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테리어 그룹은 기존에는 땅을 파고 먹잇감을 찾는 데 이용되었습니다. 이 테리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땅이란 뜻이거든요. 테라탄 그러면 땅의 왕이란 뜻이죠. 이 테리어 그룹은 크기는 큰 편이 아니지만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매일 실외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능적으로 찾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숨겨진 간식이나 공이나 인형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넌 스포팅 그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넌 스포팅 그룹은 사냥개 이외의 종류이고요. 어느 그룹에도 속하지 않는 개들을 일괄한 것인데 불독이라든지 차우차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이 밖에 스피츠, 달마시안, 푸들 등이 있습니다. 보스턴 테리어, 미니어처 푸들, 스탠다드 푸들, 프렌치 불독, 비숑 프리제, 샤페이, 꼬똥드 툴레아, 라스 압소, 시바우이누 등이 해당됩니다. 다른 그룹과 달리 같은 그룹이라고 하여도 견종 간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우차우는 낮은 강도로 1시간 운동을 하면 충분하겠지만 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고양이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는 반려묘라고도 하는데요. 고양이 묘자를 쓰는 거죠. 반려묘. 자, 고양이 종류는 장모와 단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털이 긴 장모와 털이 짧은 단모라는 것입니다. 또 체형도 가지각색으로 둥글둥글한 코비 타입과 날씬한 근육질의 포린 타입, 호리호리하고 길쭉한 오리엔탈 타입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페르시안이라고 하는 고양이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긴 털 고양이의 대표 주자로서 품위 있는 외모에 차분한 성격이 합쳐져서 고양이의 귀부인이라고도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털과 눈의 색깔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푸른 눈을 가진 흰 고양이가 인기가 높습니다.
코비 체형답게 전체적으로 둥글둥글 친근한 인상을 주고 넓은 가슴, 굵고 짧은 다리와 역시 굵고 짧은 꼬리를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자무 모양으로 둥글며 코는 짧고 낮습니다. 얌전하고 의젓하며 느긋한 성격에다가 빗질을 좋아하며 얌전하고 주인을 잘 따르는 특징이 있는데 말이 없기로도 유명하지만은 목소리는 매우 작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터키시 앙고라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터키시 앙고라는 터키 고산 지방의 쌀쌀한 기후를 견디기 위해서 긴 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고양이를 보호하던 동물원이 있던 앙고라, 지금의 앙카라라는 도시에서 이 품종의 이름이 유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터키시 앙고라는 온몸이 흰색이었으나 갖가지 색깔과 무늬를 가진 품종이 사랑받고 있습니다. 영리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항상 무언가를 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쳐다만 보아도 즐거움을 줍니다. 주인이 쓰다듬어 줄 때는 얌전히 앉아 즐기는 귀염둥이로 가족 중 한 명만 골라 유독 친근하게 구는 일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안 블루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러시안 블루는 러시아산으로 추측되지만은 2차 대전 때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혈통의 맥을 잇는 과정에서 스칸디나비아와 영국의 고양이들이 교배에 참가했습니다. 푸르스름한 은빛 털색과 초록 눈빛, 수줍음이 많으면서도 웃고 있는 듯한 표정과 늘씬하면서도 다부진 체격에서 넘치는 매력으로 단모종의 귀족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고 가는 뼈대에다가 유연한 근육질 체형이 돋보이며 짙은 초록색 눈은 둥그스름하며 눈 색깔이 2번 바뀌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짙은 청회색 눈이 생후 2개월령쯤 되어서 노란색으로 바뀌고 생후 5, 6개월령 전후로 다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아비시니안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아비시니안은 피라미드에서 출토된 고양이 모양의 조각상을 보면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매우 닮았으며 또한 이집트 벽화에서 보이는 짙은 눈화장 역시 아비시니안 고양이가 가진 특징이기도 해서 이 품종은 고대 이집트에서 숭배되던 성스러운 고양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몸매는 힘있는 곡선을 그리며 눈 주변에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것 같은 검은 띠가 있습니다. 눈의 색깔은 구리색, 금색, 노란 연두색, 녹색 등이 있으며 푸른색 눈이나 짝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온순한 성격이면서도 대단히 활발하고 놀이를 좋아해서 끊임없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얌전히 안겨있는 것보다는 늘 주변을 맴돌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숲이라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노르웨이 숲은 조상 중에 터키나 러시아산에 긴 털 고양이가 섞여 있다는 썰이 있는데 수백 년의 세월을 거쳐서 북유럽의 혹독한 날씨를 견딜 수 있는 방수성 장모로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하는 데 오래 걸리지만은 완전히 어른이 되었을 때 큼직한 체격은 야성미를 더해 줍니다. 크고 튼튼하며 다리도 몸체도 전체적으로 매우 단단한 근육질로 귀에는 장식모가 나 있습니다. 눈은 파란색을 제외한 모든 색을 가지고 있다는데 전신이 흰 고양이는 파란 눈도 순종으로 인정됩니다. 자, 여기까지 반려동물의 분류와 품종에 대해서 마저 말씀드렸고요. 이제 반려동물의 생리 및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도 사람과 같이 생리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제 2주차 반려동물의 생리 및 특성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의 경우 수컷은 항상 생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성적인 행위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보통은 주변 자극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발정기인 암컷이 있다면 페로몬이 분비되어 수컷 반려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운팅 행위가 꼭 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수컷이 암컷의 등을 올라타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을 오랜만에 봐서 다른 반려견과 놀고 싶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해서 마운팅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발정기 암컷 반려견은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약 6개월에 한 번씩 발정기가 옵니다. 사춘기 시기는 반려견마다 다르지만 보통 8 내지 10개월 정도의 첫 생리, 즉 초경을 경험합니다. 일반적으로 소형견의 경우 초경이 대형견보다 일찍 옵니다. 일단 행동으로 생리 시작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안 하던 행동을 한다든가 또는 외연부 부분을 핥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생리징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로는 생리 시작 3 내지 7일 전에 외연부가 부어서 부풀어 오르는 것, 그리고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정기 주기를 보면 소형견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발정기가 올 수 있는 반면에 대형견은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발정기가 올 수 있습니다. 즉 소형견보다 대형견의 생리 주기가 더 긴 편이 됩니다. 또한 발정기를 처음 겪는 암컷 반려견은 2살이 될 때까지 발정기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발정기 단계를 보면 발정기는 보통 2 내지 3주간 지속되는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발정기가 첫째 단계인데 이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발정 준비기에 외연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평소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식욕도 전보다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출혈기인데 이때는 출혈이 나오는 시기로서 보통 7 내지 10일 정도 지속됩니다. 출혈이 시작되고 처음 며칠 동안은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 분비물은 발정 주기 동안 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약 7 내지 10일이 지나면 보통 액체로 된 분홍색의 분비물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교배기인데 교배기는 사람으로 치면 가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가능한 시기라는 뜻이죠. 출혈이 멈추고 4 내지 5일, 즉 생리를 시작하고 10일 내지 15일 정도가 되는 시기까지 거기까지가 임신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임신기는 발정기 기간에 암컷 반려견과 수컷 반려견이 교배를 한다면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시기를 말합니다. 반려견의 임신 기간은 약 63일입니다. 즉 9주이지만 약 3주가 지나야 정확한 임신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는 임신 후 약 25일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임신이 의심되면 가능한 한 빨리 동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임신을 원치 않는다면 중성화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암컷의 경우에는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수컷의 경우는 고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중성화 수술의 시기는 많은 견주들의 고민입니다. 특히 암컷 반려견의 경우 수컷 반려견보다 다소 복잡한 수술을 해야 하고요. 가격도 조금 비쌉니다. 시간도 좀 더 들죠. 복강 안에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부를 절개하는 개복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동물병원 원장님들은 첫 생리 전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 측면에서 첫 생리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유선 종양과 자궁축농증을 예방한다는 면에서 그 배경이 됩니다. 다만 첫 생리 전 중성화 수술을 할 경우에 반려견의 사회성을 떨어뜨리고 성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견주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대형견은 6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이는 생리 중에도 청결 그리고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혈흔을 감춥니다. 대부분의 야생동물들은 질병이 생겨도 질병을 감추고요. 또 질병이 생길 경우에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천적들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혼자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개와 달리 야생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개보다는 고양이는 생리 중에도 청결이나 또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혈흔을 감춘다는 말입니다. 고양이도 암수의 교미 과정을 통해 임신을 하고요. 새끼를 낳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물론 난소에서 난자가 생성되어 배출하는 생리 과정이 똑같이 필요하겠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처럼 생리기간 동안 눈에 띌 정도로 출혈을 하지만은 고양이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개와 고양이가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생리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고양이는 생리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도 똑같이 생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양이의 생리는 난자의 생성과 배출을 나누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암컷 난소에서 생겨난 난자는 수컷과는 교미 행위가 있을 때만 자극에 의해 배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미 자극이 없을 시 난소에서 만들어진 난자는 배출되지 않고 그대로 자연 흡수됩니다. 암컷 고양이가 발정이 나면 소리를 내서 수컷을 불러 끌어 몹니다. 냄새보다도 소리가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이의 생리 주기는 사람과 비슷한 30일 전으로 발생합니다. 강아지가 6 내지 7개월에 한 번 생리하는 것과는 달리 고양이의 주기는 거의 일정한 편입니다. 발정 기간은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속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때 가장 알아둬야 될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양이는 생리 주기가 사람과 비슷해서 30일 전으로 발생한다는 것이고요. 개는 6 내지 7개월에 한 번 생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 대형견의 경우에는 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형견의 경우는 생리기간이 훨씬 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이 주인은 생리기간 동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교배를 준비 중이라면 금지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바로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행위입니다. 이때 고양이는 교미할 때와 비슷한 자극을 받아서 배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배를 준비하는 고양이는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 생리에는 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고양이가 생리할 때는 피가 아니라 맑은 액체 성분만 나옵니다. 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고양이는 생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썰이 있지만은 고양이도 생리를 당연히 하고요. 그 과정에서 출혈을 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개와는 달리 매우 깔끔한 동물입니다. 개는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누기도 하지만 고양이는 모래만 깔아놓기만 하면 그 모래 위에다가 대소변을 놓고 그다음에 모래를 덮습니다. 스스로. 그래서 고양이는 매우 깔끔한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키우려면 반드시 대소변을 넣을 수 있는 고양이 모래가 준비되어야 하고 준비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매우 깔끔한 동물이고 모래만 깔아 놓으면 철저히 대소변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생리를 할 때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러한 대소변을 가리는 고양이의 습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양이도 생리할 때 출혈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강아지와 비교했을 때 그 양이 훨씬 적어서 표시가 잘 나지 않을 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정확합니다. 특히 야생에서 자란 고양이는 천적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혈 부위를 핥아 없애는 습성이 있습니다. 야생에 있는 모든 야생동물들은 새끼를 낳아도 새끼의 몸에 묻은 양수를 다 핥아서 먹죠. 그리고 새끼가 낳자마자 죽을 경우에 그 새끼를 엄마 야생동물이 다 스스로 잡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자신들이 천적들에게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자식이 다른 동물에 잡아먹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고양이도 생리 시 출혈이 일어나지만 그 양이 많지 않고 깔끔한 고양이의 성향상 곧바로 흔적을 지우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개와 고양이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앞으로 반려견과 반려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주차마다 살펴볼 것입니다. 한 달 주기로 일정하게 생리를 하는 고양이도 나이를 먹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강아지의 경우 폐경이 없지만은 고양이에게 폐경이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양이는 생후 6 내지 7년이 넘어가면 생성되는 난자수가 현격하게 줄어가지고 임신 가능성도 낮아지고 10년이 넘어가면 거의 임신이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고양이가 노령 임신을 했을 때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양이는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죠.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 말고 길에서 있는 고양이들 말입니다. 그 길고양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발정기 동안 내는 소리 때문입니다. 고양이는 생후 6개월 전으로 생리가 시작되는데 이때 찾아오는 것이 발정입니다. 고양이도 본능에 충실한 동물인데 발정은 몸의 변화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양이의 발정은 3일에서 10일 정도 지속됩니다. 날씨가 따뜻한 계절에 발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집안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날씨 변화와 관계없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생동물들은 주기가 명확하지만 도시가 발달하고 집안에 들어온 이러한 동물들은 마치 가축이 온순해지는 것처럼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치 도시에서는 모기가 가끔 제철이 아닌데도 나타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강아지와 마찬가지로 호르몬 분비 기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암컷은 난소와 자궁을 드러내게 되고요.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첫 발정기 이전에 중성화 수술을 받은 고양이는 교매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몇 차례 발정기를 경험한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을 받더라도 경험에 의해 욕구를 드러내는 행동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결심했다면 가능한 한 고양이가 어릴 때 생후 6개월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반려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즉 개나 고양이나 마찬가지로 중성화 수술을 결심했다고 하면 가능한 한 개가 어렸을 때 또 고양이가 어렸을 때 즉 생후 6개월 내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생리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